아파트 벽 속의 편지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30년이 넘은 이 건물이 리모델링에 들어가면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1200여 거실 벽면을 해체하던 작업자들이 발견한 것은 바로 30통의 편지였습니다. 모두 같은 필체로 쓰인 절망적인 구조 요청이었죠. 하지만 이 편지들이 품고 있는 비밀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는 무언가였습니다. 1990년부터 2023년까지 33년간에 걸쳐 쓰인 이 편지들. 각각의 날짜는 놀랍게도 이 아파트에서 일어난 의문사 사건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섬뜩한 이 발견. 과연 이 편지들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이런 편지들을 벽 속에 숨겨 놓았을까요? 리모델링 현장에서 일하던 김성우 팀장은 그날의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덕지를 벗겨내던 중 벽면 사이에서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오래된 편지라고 생각했지만 내용을 확인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편지들은 모두 같은 사람의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듯한 글씨체였지만 분명히 같은 손에서 나온 것이었죠. 내용 역시 모두 비슷했습니다. 도와달라. 나를 구해달라.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절망적인 호소가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편지에는 발신자의 이름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편지들의 날짜였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1990년 3월 15일자였습니다. 바로 이 아파트에서 첫 번째 의문사가 발생한 날과 정확히 일치했죠. 당시 801호에 살던 박민수 씨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사한 날이었습니다. 경찰은 자살로 결론지었지만 가족들은 끝까지 그의 죽음을 의심스럽게 여겼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1993년 11월 7일자였습니다. 이날은 1504호에 살던 이영희 씨가 가스 중독으로 숨진 날이었습니다. 가스밸브가 열려 있었지만 평소 꼼꼼한 성격으로 알려진 이 씨가 그런 실수를 했을 리 없다며 이웃들이 의아해했던 사건이었죠. 세 번째 편지의 날짜는 1997년 6월 23일. 이날 905호의 최대철 씨가 엘리베이터 샤프트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곳에 들어갔는지, 왜 그곳에서 죽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지 30통 모두가 아파트에서 발생한 의문사 사건들과 정확히 날짜가 일치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정확한 일치였죠. 마치 누군가가 이 사건들을 미리 알고 있었거나 혹은 직접 목격하고 있었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필적 감정을 의뢰했지만 결과는 더욱 미궁속으로 사건을 몰아넣었습니다. 33년간의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필체가 전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필체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들의 필체는 1990년대와 2020년대 것이 똑같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종이와 잉크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였습니다. 각 편지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쓰인 것이 맞았습니다. 1990년대 편지는 그 시대의 종이와 볼펜을 사용했고 2000년대 편지는 당시 유행하던 제품들을 사용했습니다. 즉 누군가가 최근에 오래된 종이를 구해서 일괄적으로 편지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아파트의 모든 과거 거주자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주자 명단을 확보하고 관리소의 기록을 뒤지며 생존자들과 유족들을 일일이 만나 필적을 대조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어느 누구의 필체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편지가 발견된 1202호는 그동안 입주자가 자주 바뀌는 집으로 유명했습니다.
평균 거주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았죠. 입주자들은 모두 이상한 느낌 때문에 이사를 간다고 했습니다.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거나 누군가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증언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특히 2015년에 1202호에 살았던 정수민 씨의 증언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벽에서 나는 긁는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벽 속에서 바깥으로 나오려고 애쓰는 것 같은 소리였다고 증언했죠. 2018년에 잠깐 거주했던 한민준 씨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새벽에 자주 깨어나곤 했는데 그때마다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지만 점점 또렷해지는 목소리에 결국 이사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관리소의 오래된 기록을 뒤지던 중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발견되었습니다. 1202호 거실 벽면은 1989년 입주 당시부터 여러 차례 보수 공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입주자들이 계속해서 벽에서 나는 소음을 호소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매번 공사를 해도 소음은 계속되었습니다. 건축 전문가들이 벽면 구조를 조사한 결과 편지들이 숨겨진 곳은 원래 건축 설계에는 없던 공간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은밀한 공간이었던 것이죠. 그 공간은 거실 벽 뒤편에 숨겨져 있었고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 아파트의 설계를 담당했던 건축사 사무소를 찾아가 확인한 결과 원본 설계 도면에는 분명히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누가, 왜 이런 공간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공간에 33년 동안 편지를 넣어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한 가지 더 기묘한 사실은 편지들이 발견된 이후 1202호에서 더 이상 이상한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작업자들은 편지를 발견한 다음 날부터 이전에 계속 들리던 벽 속의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또 다른 의문점이 제기되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각각의 편지가 해당 의문사 사건의 특징을 암시하는 듯한 표현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추락사가 일어난 날의 편지에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기분이라는 표현이, 가스 중독 사건 날의 편지에는 숨이 막히는 듯하다는 표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편지를 쓴 사람이 이 사건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경찰은 이 편지들을 증거로 33년간의 의문사 사건들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수사 과정에서 흥미로운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의문사 당사자들은 모두 죽기 전 며칠간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평소와 달리 불안해하고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망상을 보였으며 벽에서 소리가 난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1997년 엘리베이터 샤프트에서 숨진 최대철 씨의 경우 죽기 일주일 전부터 벽 속에 누군가가 자신을 부른다며 이상한 말을 했다고 가족들이 증언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벽에 귀를 대고 무언가를 듣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2009년 계단에서 넘어져 숨진 김영수 씨 역시 비슷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는 죽기 며칠 전부터 누군가 나를 도와달라고 한다며 벽을 만지고 다녔다고 이웃들이 기억했습니다. 이런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마치 편지를 쓴 누군가가 이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의문스러운 죽음이었던 것이죠.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 사건에 대해 집단 히스테리아나 암시 효과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삐걱거리는 소음이 주민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고 그것이 이상한 행동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편지들의 존재나 정확한 날짜일치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초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른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부정적 에너지가
물리적 형태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편지 봉투에서 검출된 지문을 분석한 결과도 흥미로웠습니다.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지문이 발견되었지만 그중 어느 것도 지종 거주자들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일부 지문이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로 손상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추리와 해석을 내놓았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정교하게 계획된 장난이라고 주장했지만 33년간에 걸친 일관된 계획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실행했을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후 1202호에는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를 갔습니다. 이유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이상한 소리, 그리고 누군가 도움을 청하는 듯한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1202호는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관리소에서는 이 방을 임대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입주 희망자들이 사건 소식을 듣고 모두 발길을 돌렸습니다. 벽 속에서 발견된 30통의 편지는 여전히 경찰서 증거보관소에 보관되어 있고 사건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교차 현상입니다. 어떤 이유로 과거와 현재가 한 공간에서 교차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집단 무의식의 물리적 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가 축적되어 실제 물질로 나타났을 가능성입니다. 세 번째 가설은 미지의 인물의 존재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아파트에 살았던 누군가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런 일을 벌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33년간 어떻게 정체를 숨기며 살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숨겨진 비밀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채로 지나쳐버리는 수많은 신호들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33년간의 편지, 30번의 의문사,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의 신호일까요? 답을 찾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벽 속에서 울려 퍼지는 도움의 신호가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지금까지 아파트 벽 속 편지들의 미스터리한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모쉼터에서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